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사주명리 왕초보 교실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다섯 번째 지지인 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이라고 하는 기호의 자형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각골문, 금문 보면 굉장히 좀 이상한 글자 모양인데요. 이게 당시에 옹기구에서 따온 글자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한편에서는 조개가 좀 발을 내밀고 있는 모양이다 라고 하는 견해도 있는데요. 자의를 이제 살펴보면요. 옥편에는 별진자로 되어 있습니다. 별이다, 천자다, 즉 하늘의 자식이다, 그래서 왕이다, 시대라고 하는 이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진에는 흔들리다라고 하는 뜻도 있다라고 합니다. 어쨌든 농기구에서 따온 글자라고 얘기했는데요. 여러분들 농사라고 하는 농사 농자가 어떻게 이제 구성되어 있는가를 보면요. 위에는 이제 구불고기라고 하는 이 한자와 밑에 별진자가 같이 조합돼서 만들어진 글자가 농사 농자입니다. 고기라고 하는 이 그 글자는요, 목이 뭐예요? 곡직이라고 얘기하죠. 토목이 자라나는 모양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별진자 위에 있다. 이게 바로 이제 농사 농자라고 하는 거죠. 뭔가 농사와 좀 연관된 글자 알 수 있는 거고요. 고전에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설문해자에서는요, 우레이다, 그리고 삼월이다, 양기가 움직이고 번개를 치고 진동하니 백성들이 농사를 지을 때이다. 만물이 모두 소생한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연해자평에서는요, 지는 신이다. 이 신이라고 하는 글자는 펴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펴지고 늘어나면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진의 음양 오행을 살펴보면 시간의 측면에서는 양의 구간에 있는 거고요. 또 공간의 측면에서도 양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음양의 채용은 모두 양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오행은 토가 되기 때문에 이 진은 양토가 되는 겁니다. 천간에 있는 양토인 무토와 이제 같은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진토의 운동성은 어떠한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묘목이라고 하는 것이 음과 양의 팽팽한 구도를 깨고 드디어 양이 음을 누르고 이렇게 좀 우위에서는 그런 기호이다라고 했는데요. 진이라고 하는 이 그 지진은 묘에서 한 단계 더 나간 거니까 양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된 거고 음이 하나 더 줄어들게 된 거니까 바로 오양 일음이 되는 겁니다. 양이 압도적으로 음을 눌러버리는 단계가 바로 진토의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진토는 임묘진이라고 하는 봄의 막바지니까 결국 무슨 계절이 오는 겁니까? 바로 사오미라고 하는 여름을 앞두고 있는 시간이 되기 때문에 이전 계절인 겨울의 수의 운동을 완전히 거두는 운동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진토는 봄토라고 말씀드렸죠. 봄에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리고 바로 전계절이 겨울이니까 이 겨울에 물들이 굉장히 많이 땅속에 저장되어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습토이다. 따라서 이제 토의 운동 중에 하나인 토생금 운동은 잘합니다. 또 토는 화로부터 도움을 받죠. 화생토라고 해서. 그런데 진토는 이 습토이기 때문에 물기가 많은 토는 뭐가 필요합니까?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화생토, 즉 화의 도움을 잘 받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진토의 시공간에 대해서 살펴보면요. 진토는 늦봄을 얘기합니다. 이 시기에 그 절기는 청명과 고구, 굉장히 좀 맑은 시기다. 곡식을 기르는데 필요한 비가 내리는 시기다. 자,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바로 파종을 하는 시기가 되는 거죠. 결국 진이라고 하는 글자가 농기구에서 연유가 된 뭔가 농사와 관계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농사를 시작하는 그 시기가 바로 이 진토의 시간이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여름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환절기의 시기가 되는 겁니다. 하루의 시간으로는 아침 7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진시라고 얘기합니다. 이 시간에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출근이라고 하는 걸 하지요. 드디어 집에서 이제 세상 밖으로 나가는 시간이 되는 거죠. 자, 근데 세상에 나간다라고 하는 것은 집이라고 하는 자기의 사적인 공간에서 사회적인 공간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로 공공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집안에 있을 때는 좀 약간 꾀지하게 있어도 밖에 나갈 때는 다들 치장하고 나가시죠. 그러니까 앞서 묘라고 하는 거는 이 꾸미는 모양인데 이거는 나가서 보여주는 모양이란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을 폼생 폼사의 시간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진이라고 하는 글자를 사주팔자에 갖고 있는 사람들은 화려하다, 좀 멋을 잘 부린다,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인생의 시기로 살펴보면
13살부터 18살에 아마 사춘기, 뭐 요즘 사춘기 조금 빨리 온다고도 하지만 그런 질풍노도의 어떤 시간이 바로 이 진시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방금 폼생폼사가 바로 진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바로 이 사춘기 때 뭐합니까? 인생에서 멋을 부리고 남한테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를 의식하는 시간이 바로 사춘기가 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굉장히 성장하는 시기죠. 하지만 아직은 미완의 시기인 거죠. 그게 바로 인생에서 진토의 그 시기이다. 방향으로는 봄에 속하는 토니까 동쪽을 얘기하는 건데, 늦봄이다 보니까 어느 쪽에 가까워요? 남쪽에 가깝게 되겠죠. 그래서 동남쪽이 방향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색깔로는 기본적으로 토라고 하는 거는 황색인데, 이 봄에 속하는 거니까 청황색이다. 그리고 숫자는 5가 됩니다. 진토의 물상을 조금 더 이제 살펴보면요. 진토는 천간의 무토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성장토다. 굉장히 커다란 흙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지지의 토들은 다 계절에 배속되기 때문에 이거는 봄의 토다. 즉 봄에 물기를 가득 머금은 비옥한 토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자연물로는 큰 산이 되는 거고요. 인공물로는 이제 커다란 성이라든지 제방이나 댐 같은 거, 뭐 또 창고 같은 거, 이런 게 다 진토의 어떤 인공물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상징으로는 땅을 상징하는 부동산, 그리고 좀 종교, 수도자, 교육, 다 이 진토와 연관된 상징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고전에서는 진토를 이제 어떤 물성에 비유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요. 산명통해에서는 초택이라고 이렇게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초택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풀이 있는 이제 습지다라고 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진토라고 하는 것은 양이 좀 이렇게 음을 누르고 이 만물이 좀 펼쳐지는, 그러니까 모든 생명체들이 막 이게 살아나는 그런 식이라고 얘기하니까 비유하면 이제 풀이 되겠죠. 근데 동시에 이게 봄의 토니까 뭐예요? 물이 많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이 물이 모이는 근원이다 라고도 얘기하는 거고요. 동물로는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진토는 용입니다. 연해자평에는요, 용은 발톱이 5시기의 양이다. 양이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성대하기에 용을 배정했다. 용은 변화의 동물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용이라고 하는 동물은 굉장히 좀 재미난 동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지지에 모두 12개의 동물이 있는데요. 이 용을 제외한 나머지 동물들은 다 현실의 동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실제 용 본 분 계십니까? 용은 허상의 동물입니다. 즉 상상의 동물입니다. 바로 이게 이 용이라고 하는 동물의 이 속성, 진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기질과도 무관하지 않은데요. 고전에는요, 이 용의 속성을 실체를 보기 어렵고 변화가 무궁하다. 잠수하고 하늘로 오르며, 그리고 비와 구름을 좋아한다. 큰 바다와 큰 연못의 모습이다. 여기서 아마 핵심은요, 이 실체를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용이라고 하는 건 현실의 동물이 아니라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실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사주에서 진토를 천간성이라고 합니다. 보통 간사하다고 할 때 그 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역시 또 여러분들 또 들으시면, 아, 이게 좀 부정적인 거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계속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부정적인 것과 긍정적인 것은 하나에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우리가 이제 상상하고 있는 그 용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천변만화의 동물이죠. 그죠? 많은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근데 간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지략이라든지 개체에 굉장히 뛰어나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임기응변이라든지 상황에 대처하는 어떤 융통성 같은 게 뛰어난 기질을 얘기하는 건데, 그게 보기에 따라서는 간사하다고 보일 수도 있는 거죠. 뭔가 좀 이렇게 능수능란한 기질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통 자기 꾀에 어떻게 돼요? 자기가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좀 있지요. 소위 이제 자모자패라고,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천간성이다, 진토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진토의 이제 심리를 정리해 보면요. 진토라고 하는 거는 땅이고 큰 산이기 때문에 좀 듬직하죠. 그런데 산은 듬직하고 좀 이렇게 우직하게 보이긴 하지만, 이제 토의 어떤 속성대로 좀 행동이 좀 느린, 그런데 잘 움직이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별로 정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래서 중립적인 이런 것 같지만 이중성을 또 보이기도 합니다. 진이라고 하는 거는 공공의 어떤 시간이고 사회적 활동을 하는 시간이고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상당히 남을 의식하고 대의 명분 같은 거를 좀 중시하는 이제 그런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꾸미기 좋아하고 화려한 걸 좋아하는 이런 좀 폼생폼사의 기질도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좀 용이라고 하는 이제 허상의 동물, 상상의 동물의 이 속성처럼
이게 좀 종합적이고 좀 복잡한 사고를 굉장히 즐긴다. 굉장히 이상적입니다. 굉장히 또 공상적입니다. 현실성이 굉장히 좀 떨어진다. 진토의 어떤 심리적인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토의 심리를 이제 키워드로 정리해 본다라고 하면 진토는 기본적으로 명분형이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진시가 공공의 시간, 즉 사회에 나가는 시간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행동에서 이런 어떤 명분을 좀 중시하는 이제 그런 모양을 띠고 있고요. 또 이제 폼생폼사도 이제 같은 개념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에 대한 욕망, 지배 욕망도 강하고 용은 상상의 동물이기 때문에 좀 몽상형이다. 그리고 이상형이다, 비현실적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지의 이제 12개의 기호들은 다 3개의 그룹으로 나뉜다라고 할 때 진토는 화계의 그룹에 속합니다. 이미 앞서 살펴보았던 축토도 이제 화계가 되는데 이 화계라고 하는 건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화려함이 덮어져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화계의 그룹에 속하는 이런 지지들은 다 토오행입니다. 기본적인 속성은 뭐지요? 멈추는 거죠. 그리고 땅이죠. 땅 속에 많은 걸 감추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화계 그룹에 속하는 이런 지지들은 좀 느립니다. 그런 특징을 이 진토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진토를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양의 구간에 있는 마지막 지지 사화에 대해서 살펴보는 것으로 하고 오늘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